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서울시 7급 국어 시험과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이게 그 국어 시험은 맞는데, 국어와 관련된 건 맞는데 도무지 어떤 국어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험에 나온 것은 첫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은 국민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국어가 국민에 대한 기본 소양인지 아니면 이게 도무지 공무원이 가지고 있을 소양인지, 또 아니면 공무원이 되면 이런 것을 공부하고 다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해서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 이걸 암기하고 외워서 어떤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냐 하면 극단적인 암기에 치우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뭐 문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상식 바뀌지만, 특히 그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굉장히 비문학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예를 볼게요. 6번입니다. 보기 6번을 보면 일단 지문이 투보잇이 곡강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 시를 다 외울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 갈로에 보면 갈로는 예로부터 드물거나, 이 한자를 외워야 돼요. 이게 도무지 공무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답은 저게 70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생 70 고헬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 한자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한자를 넣었으면 이게 어휘 문제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약간은. 그것도 사실은 상식 바깥의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어휘 문제다, 한자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건 이해가, 그래도 아주 유치한 문제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근데 갈로를 딱 비워놓고 인생 70은 예로부터 드물거나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이게 좀 상식적인가요?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불수능 해가지고 지금 뭐 법정에 가고 있는데, 진짜 이런 문제가 법정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출제가 도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사람, 출제위원들이 도무지 누군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공무원 출제 위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해서 이제 다른 분이 가셨는데, 하여간 굉장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출제돼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시죠. 여러분, 일단 이 시에 이제 이 누구의 시인지는 이제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예.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문제는 그거죠. 이게 몇 년도에 나오고, 이 어떤 식의 배경으로 이것을 썼는지를 알아서 그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진 작품을 찾는 거예요. 100% 암기죠. 그 다음에 이걸 도무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그 다 암기하고 외워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어, 연도수 달달달달 외워서 맞출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는 흔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토 구상시의 초토의 시예요. 구상. 어, 뭐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저 같은 전문 이제 이게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주로 현대시에 관심이 많고 현대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또 이제 교사로서 이제 그 생활도 했고 뭐 강사도 했고 해서 이제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일반 그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치는 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외워야 되냐고요. 저는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또 작품도 그래요. 작품도. 여기에 나오는 작품도 보면은 이게 배경을 다 알아야 돼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삼포관에는 마찬가지. 이문기 김제동네 마찬가지. 나무들 빗달길에서다. 물론 그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시대의 어떤 문학에 대해서 박학한 사람들은 뭐 알만한 사람 알죠. 일단은 뭐 연대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걸 내냐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암기잖아요. 이 암기하는 문제를 왜 내냐고요.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학 작품은 문학과 관련된 해석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뭐 창조적인 뭔가 할 수 있는 뭐 상관성 있는 그런 문제를 내야죠.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보기의 작품하고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진 작품이 뭔지 이런 것을 묻는 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또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진짜 이해하기 힘든 작품입니다. 이거 보세요. 포기의 작품들을 시대선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하면서 뭐를 묻나 하면은 이 작품들이 시대 배열을 묻는 거예요. 이걸 상식을 묻는 건지.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 작품을 보면 이 시를 한자로 보고 이게 누구의 작품이고 언제 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 다시 보세요. 이것도 한자로 나와 있죠. 예.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때 배웠다든지 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시죠. 이것도 이제 한시고요. 그러면 어떤 한시가 하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이게 어떤 한시가 가지고 어떤 특징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 뭐냐 하면은 한시를 제공해서 연대순을 알아야 돼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탄은 황조가라고 하는 편편황조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라서 대표적인 이제 사실은 서정시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왕 이게 이제 3년에 지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다가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신라시대 때죠. 신라시대 때 이제 제망매가가 이게 두 번째고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인데 정지상이가 쓴
그 송인이라는 이제 작품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조는 이제 고려 말기부터 시작해 탄생하는데, 이건 이제 조선 시대 때 역시입니다. 이 시는. 그 다음에 이제 계량이라는 그 기생이죠. 기생이 쓴 시조인데, 물론 이제 그 고려 말에 등장해서 현대까지 창작되어 오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이 암기를 시켜가지고 연대수로 표현하는 것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20문제 중에서 문학과 관련된 세 문제가 세 문제가 문학과 상관없는 암기를 낸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특히 7급은 2022년도부터인가 PSAT로 이제 바꾼다는 국가 인사청가요? 뭐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7급 공무원 문제에 이렇게 심각한 암기 문제를 내는 7급 능력을 전혀 상관없는 7급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것은, 이거 진짜 국가 차원에서 너무나 소모적입니다. 끝도 없이. 그러면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또 강의를 듣거나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도 어떻게 청원을 해야 되고, 또 언론에서도 이런 걸 다뤄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전부 다 침묵하고 있죠. 이거 물론 이제, 근데 이게 모든 관련 사람들도 문제고, 또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누군가 이런 무책임한 이런 이것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권력,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출제 방식을 자기 멋대로 내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국가 공무원을 뽑는데 어떤 그런 그 문제에 출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도무지 있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출제가 되는지. 이만하겠습니다. 너무나 저도 이제 국어 전공자고, 국어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뭐 또 다른 이제 국어 관련된 이제 강사도 하고 했지만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좋은 시대가 와서 바뀌겠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은 하는데,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시험을 치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그냥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쳐서 국가 공무원이 되면은 얼마나 에너지 낭비가 심합니까? 그러면 결국 뭐 그 모든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렇게 들어간 분이 제대로 된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공무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한테 손해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PSAT 하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PSAT도 문제예요. 어떤 PSAT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추리와 상황 판단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런 과도 없고, 하여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제들을 끄집어 와서 출제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7급으로 확산되면. 그래서 PSAT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서 지금처럼 나오는 PSAT는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형태의 PSAT를 만들어야 됩니다. NCS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GSAT나 대기업 시험들도 아주 이상한 곳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암기식보다는 약간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기라든가 이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와서 책 보세요. 책 보면 계속 전부 다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 것이 출제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그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어쩔 줄은 모릅니다. 특히 한번 보세요. 그런 강사도 없어요. 강사도 그냥 어떤 일관성이 없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 자체가 헤매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그 논점과 관련된 것은 지나치게 추리화된 추리가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완전 논리학적인 엄청난 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를 전공한 사람보다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한마디로 말 논리 전공자 수준이 돼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소모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 모든 피해는 결국 마지막에는 공무원이 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 개개인이 손해봅니다. 인간은 다시 말하면 온 국민은 공무원이 되려고 만약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출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공부가. 그러면 출제가 문제가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어떤 문제를 무작정 방치하면 어떡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